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화학에서는 원자나 분자를 다룹니다. 근데 원자가 너무 작잖아요. 원자 하나 질량이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무슨 0.00 이렇게 그램으로 나타내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램 같은 거 빼고 상대적 질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상대적 질량. 근데 상대적 질량으로 나타내려면 기본적으로 기준값이 필요합니다. 근데 화학에서는 뭐를 기준으로 잡았냐 하면 우리끼리 그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근데 이건 우리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은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자, 우리의 약속은 어떻게 잡았냐 하면, 자, 요거 한 개의 질량을 10이라고 잡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한 개의 질량 12가 진짜 실제 질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상대 질량이라는 겁니다. 12가.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런 탄소의 상대 질량을 그냥 말 그대로 탄소가 원자잖아요. 그래서 원자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원자량인데 여기서 빠진 말은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질량을 원자량을 얘를 12로 뒀거나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얘를 기준으로 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진짜 한계가 있고 정말 수소도 한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실제 질량이 얘가 훨씬 가볍거든요. 12분의 1 가벼워요. 그러면 우리가 얘의 상대적 질량, 얘의 원자량을 12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얘의 원자량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12분의 1이니까 얘의 원자량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물질들의 원자량을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소는 1이고 뭐 산소 같은 애는 16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원자가 있으면 분자도 마찬가지로 분자의 상대적 질량을 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H2O 이런 애들은 그럼 H가 두 개잖아요. 그 H의 상대적 질량 1. 근데 두 개니까 2가 되고 얘는 16이니까 얘의 분자량은 1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원자량이 뭔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선생님이 탄소 원자 한 개가 너무 가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 한 개를 가지고 다루지 않거든요. 얘를 좀 많이 모읍니다. 얘를 많이 모아요. 근데 몇 개 모으냐 하면 아보가드로 수 개수만큼 모아요. 요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모으거든요. 그러면 올 때 우리는 뭐라 하냐 하면 요거 하나는 탄소 한 개예요. 근데 얘를 막 모았어요. 얘 모으면 얘는 탄소 아보가드로 수 개만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 개를 우리가 새로운 단위로 1몰이라고 우리가 정했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탄소 한 개고 얘는 탄소 1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얘랑 질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얘 당연히 다르겠죠. 얘가 훨씬 무겁겠죠. 당연히 몇 배 무겁겠어요. 당연히 6.02 곱하기 10의 23승 배만큼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시험 문제에 탄소 한 개의 질량을 구하라고 한번 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탄소 한 개와 탄소 1몰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관계식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요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는 거야. 이거 한 개는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하면 탄소 몇 몰이 되냐면 탄소 1몰이 된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탄소 1몰을 재보면요. 딱 12g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낼 수 있냐면 탄소 한 개 질량 구해봐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12라는 숫자를 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보통 이렇게 아보가드로 이렇게 넘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야 될 거는 지금 뭐가 나왔냐 하면 이게 지금 탄소 원자잖아요. 근데 이 탄소 1몰의 질량이 12g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12g은 뭐냐 하면 우리 10이라는 숫자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이 12는요. 탄소의 상대적 질량이에요. 원자량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원자의 일몰 질량은 원자량이구나.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원자의 일몰의 질량은 원자량이다. 선생님 원자량에 단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가 같다는 거야. 원자의 일몰 질량은 원자량에다가 g만 붙이면 그게 된다고. 그럼 내가 한 번만 더 물어볼까? 그러면 수소 일몰 질량은 그러면 몇 g일까? 그럼 1g이 되는 거야. 그램이 안 적히네. 왜냐하면 1이 수소의 원자량이잖아. 그러면 분자량도 마찬가지다. H2O의 일몰 질량은 얼마가 될까? 그러면 H2O가 분자니까 분자량 18에다가 g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입자들의 일몰의 질량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몰의 질량을. 그래서 일몰의 질량 쉽게 말해가지고 한 개가 너무 작으니까 여러 개 모아놓은 거. 근데 하필이면 한 개, 두 개 모은 게 아니고 일몰만큼 모았는 거. 그 질량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준을 알아야 이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문제 풀 때 기준값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 다루는 거는 뭐 원자, 분자, 뭐 이온, 아니 분자가 아닌 애들, 뭐 화합물 같은 거, NaCl 이런 애들을 다루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의 이제 몰수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쉽게 한번 가볼게요. 여기 주머니에 사탕이 몇 개 들어있어요. 근데 사탕이 몇 개인지 몰라. 사탕이 몇 개인지 몰라. 궁금해. 근데 내가 자 주머니 질량은 무시하고 그냥 사탕의 전체 질량을 재니까 자 여기서 포인트는 질량이에요. 질량이 500g이라 이거야. 그러면 주머니 속에 사탕의 개수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 개수가 몇 개인지 알려면 사탕 한 개의 질량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되잖아. 사탕 한 개의 질량. 근데 이게 정말 똑같은 말로는 뭐냐 하면 결국 사탕 한 개당 질량이에요. 한 개당 질량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개당 질량.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뭐가 기준값이고 뭐가 제시값이 되냐 하면 요 사탕 한 개당 질량이 100g이라고 칩시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야. 한 개 질량이 100이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울로 재니까 전체 질량이 500 나왔거든. 이거는 문제에서 주는 제시값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사탕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사탕의 개수는 기준값을 제시값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럼 500g을 한 개당 100g이니까 이 그램포기에는 너무 어렵게 정 모르겠으면 그냥 숫자만 하세요. 그러니까 한 개당 질량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00으로 나누면 5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에는 사탕 대신 똑같아요. 사탕 대신 탄소가 나온다는 거야. 이 그릇에 재보니까 탄소가 36g이라 있더래. 그럼 이때 내가 탄소의 몰수가 너무 궁금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 전체 질량이 36g이 있는데 몰수를 알려면 쉽게 말해가지고 기준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결국 1몰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알면 얘가 몇 몰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하나 배웠잖아. 아, 탄소 1몰의 질량은 요게 뭐 1몰당 g이라는 의미에서 g퍼 몰인데 뭐 모르면 넘어가세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탄소 1몰의 질량이라는 거는 여기 탄소의 원자량 적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는 1몰당 질량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말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이러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뭐라고 주냐 하면 원자량 또는 분자량으로 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원자량, 분자량 이런 애들이 기준값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탄소 원자의 몰수를 알고 싶어. 그럼 질량을 제시해줬죠. 질량은 36g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기준값이 원자 1몰당 사실 정확하게는 원자죠. 원자 1몰당 질량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 탄소의 원자량이잖아요. 그래서 12로 나눠주면 얘는 3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결론을 하나 외우자면 첫 번째, 어떤 물질의 몰수는 자, 이건 단위 몰. 그러면 얘가 제시값을 기준값으로 나누면 된다. 근데 지금 제시값이 질량으로 나왔잖아요. 질량의 단위는 g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기준값은 몰수니까 1몰당 질량이잖아요. 그러면 1몰당 질량의 단위는 g퍼몰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이거 다 넘어가세요. 그냥
요것만 외워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일몰당 질량을 시험 문제에서는 뭐로 준다? 원자량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량분의 질량으로 하면 몰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근데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그 다음번에 할 거는 이 제시값을 질량으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개수로 줄 수도 있어요. 단위는 개가 나오겠죠. 얘는 그램. 그리고 만약에 기체인 경우에는 부피로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단위는 리터로 나오겠죠. 좀 치사하게 밀리리터로 나오면 반드시 리터로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기체가 나왔어요. 이제 우리 지금 고체, 액체 얘기 안 할 거예요. 기체가 나왔는데 뭐 0도씨 1기압이라는 거. 왜냐면 기체라는 애는 반드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해야 돼요. 왜냐면 개수가 똑같아도 온도와 압력에 의해 가지고 얘가 변해버리거든요. 부피가. 그래서 무조건 얘는 고정을 시켜놓고 얘가 일정할 때 뭐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결국은 어떤 개수, 기체 분자의 개수. 근데 개수보다는 몰수라는 말이 나오겠죠. 요 몰수와 부피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면 되는 거예요. 제일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풍선이 있는데 풍선에 막 계속 여러분들 풍선을 불면 이 안에 공기의 입자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체의 부피랑 기체의 몰수, 요거는 몰수예요. 기체의 부피입니다. 요 영어로 딱 외워놓으세요. 얘는 비례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왜 부채라고 적었는데 부피예요. 그래서 부피, 몰수 나오면 두 개 이렇게 바꿔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한번 봅시다. 얘가 지금 보면요. 여기 어떤 상자에 수소기체가 놀고 있어요. 근데 수소기체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고요. 그러면 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얘는 수소기체 1몰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체 부피를 딱 재보니까 얘가 22.4리터가 나왔대요. 그리고 또 얘는요. 수소기체가 아니고 산소기체예요. 근데 산소기체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였대요. 그러면 얘도 어쨌든 산소기체 1몰이잖아요. 근데 얘를 또 부피를 재보니까 22.4리터라는 거예요. 어라, 수소, 산소 애가 다른 애인데 어쨌든 부피는 같네. 왜 같을까? 개수가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0도씨 1기압이 나와요. 그러면 기체분자 종류와는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기체분자 1몰이 뛰놀면 그때 사용하는 얘네들의 공간의 크기, 부피는 22.4리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 뭐라고 기억하냐 하면 아하, 우리가 1몰당 뭐가 중요했는데 여기서 기체분자 1몰의 부피는 몇 리터다? 22.4리터라는 거 요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 여기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체여야 되고 0도씨 1기압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0도씨 1기압이 아니면 이 22.4라는 숫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이거는 문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되어 있으면 그거 제시된 값 보고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문제에서 더 많이 쓰일 거예요. 자, 온도 압력이 일정해요. 근데 기체 분자 부피와 몰수는 비례한다. 이때 기체의 종류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온도가 있어. 자, 근데 나는 몰라요. 그냥 어떤 온도 TP라고 합시다. 일정 TP. T는 온도고 얘는 P는 압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애가 있어. 얘는 지금 산소야. 그런데 얘의 부피가 1리터라고 치자. 근데 얘가 몇 몰인지 내가 있잖아. 계산 이렇게 관찰을 하니까 얘가 5몰이 있더래. 그럼 얘는 1몰당 5몰이지. 자, 1리터당 5몰이 있다는 거야. 5몰이. 근데 어떤 또 통을 봤어. 근데 여기는 막 수소가 있었다. 그런데 얘가 몇 몰인지는 몰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피가 뭐 2리터래. 그러면 이때 얘의 몰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수소, 산소 이거는 중요치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얘가 일단 두 가지 기체 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얘와 얘는 서로 비례하거든요. 부피와 몰수. 그러면 지금 1리터일 때 5몰이잖아. 그러면 1리터일 때 몇 몰일까? 좀 쉽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비례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뭐 1리터 대 5몰은 2리터 대 X물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2배니까 얘도 2배가 나오겠죠. 그럼 얘가 10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0도씨 1기압인데 기체 산소의 부피가 11.2리터래요. 근데 몰수를 물어보고 있어. 그럼 아까 전에 했는 거 똑같아요. 일단 몰수는 제시값을 기준값으로 나누면 되는데 이때 제시값이 질량이 아니에요. 지금은 뭡니까? 부피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아요. 내가 지금 몰수가 궁금해. 근데 몰수는 결국은 제시해준 값을 기준값으로 나누면 되거든. 근데 제시값이 부피예요. 그러면 이때는 기준값은 내가 지금 몇 몰인지 궁금하잖아. 그러면 1몰당 뭐를 해야 되겠어? 여기도 1몰당 질량을 넣으면 이상하잖아요. 부피니까. 1몰당 부피를 넣으면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재 11.2리터죠. 근데 여기서 0도씨 1기압이었으니까 1몰의 부피는 아까 전에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22.4리터. 그럼 얘를 22.4 사실 정확하게는 리터 퍼 몰인데 잘 모르겠으면 이런 거 다 빼고 요것만 하세요. 그럼 몇 몰이 됩니까? 2분의 1 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몰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요래 놓고 다시 또 O2의 질량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O2의 질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전에 몰수 공식 배울 때, 자, 질량이 제시값인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럼 질량은 1몰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내가 1몰 질량이라는 거 시험 문제 안 준다. 1몰 질량이 바로 분자량이라고 했잖아요. 뭐 원자량일 수도 있고 분자량일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분자니까 분자량인데 그러면 봐봐. 자, 요거를 우리가 요거를 좀 영어로 좀 외워두면 시험 문제 풀 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반드시 외우라고 했어요. N은 몰수입니다. 그리고 N분의 W 하면 W는 질량이고 요 M이 이제 1몰의 질량이니까 화학식량인데 원자면 원자량이고 분자면 분자량이고 뭐 NaCl 같은 애들 뭐 원자도 분자도 아닌 애들 이런 애들은 화학식량으로 푸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N이 N분의 W니까 W는 뭐예요? N 곱하기 M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전체 질량이 궁금해. 근데 내가 몇 몰인지 알고 있거든. 그러면 요거는 쉽게 말해서 1몰당 질량이잖아. 그럼 1몰당 질량이 지금 보면 여기서 계산해볼까? 1몰당 질량이 얼마냐면 32예요. 요건 줍니다. 문제에서 O2의 분자량은 32다.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1몰당 질량이잖아. 근데 현재 얘가 몇 몰이래? 2분의 1몰밖에 안 된다면 곱하면 얘는 16g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리는 거고 반드시 시험에 뭐 한 문제 정도 하여튼 출제가 될 거예요. 자, 단위 몰수당 질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친구들이 단위라는 말을 너무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뭐냐 하면요. 단자가 사전 찾으니까 헛단자래. 자리 위래.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하나라는 의미 같아. 하나인데 이게 어떤 기본 덩어리를 말하는 것 같아. 기본 덩어리. 우리가 기본 덩어리가 있으면 이거를 다 합치면 2덩어리, 3덩어리, 4덩어리 그래 되잖아요. 그러면 질량도 커지고 부피도 커지겠죠. 그때 어떤 기본이 되는 덩어리라는 거야. 자, 그 내가 예문도 찾아봤다. 예문에 이런 게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조직을 어떤 조직이 있어. 조직을 3명 단위로 결성했다는 거야. 3명 단위. 이 말은 하나의 조직에 인간이 몇 명 있다는 거야. 3명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조직. 이게 하나의 단위 조직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물어보면 단위 조직당 사람 수는 3명입니다. 그 3명 퍼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에 3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조직이 2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조직이 이렇게 2개가 되잖아요. 그럼 한 조직에 3명이니까
산조직에 3명이니까 얘는 6명이 되겠죠. 또는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쉬운 거.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여기에 사람이 6명 있다고 칩시다. 지금 현재 사람이 6명 있어요. 근데 이 6명을 내가 2조직으로 만들었대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 이때 결국 한 조직당 사람 수 또는 똑같은 말이에요. 단위 조직당 사람 수는 얼마일까요? 우리 계산해 볼까요?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6명이 2조직이라. 우리 이렇게 나누잖아. 그러면 결국 3명 퍼 조직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조직에는 3명이라는 건데 이걸 이렇게 나눠서 2조직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단위라는 단위 무슨 당 나가면 요 단위 뭐뭐당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하면 요게 분모에 들어갑니다. 무조건 단위 뭐뭐당이 분모에 들어간다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요? 진짜 실전으로. 자, 색깔 좀 바꾸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얘는 기체 분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기체인데 온도 압력이 일정해요. 그런데 기체 분자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일단은 분자량 줬어요. 하나는 O2고요. 분자량 30이고요. 하나는 CO2입니다. 44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O2가 육물이 놀고 있어요. 그런데 부피를 재보니까 2리터였대요. 그리고 CO2는요. 12물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피를 재보니까 4리터였대요. 자, 요렇게까지 데이터가 주어졌어요. 자, 요거 가지고 우리가 몇 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 단위 부피당 몰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단위라는 말이 뭐랬죠? 단위는 기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피를 똑같이 기준이라는 거는 기준이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2리터 그 다음에 4리터잖아. 그럼 기준을 똑같이 1리터로 주자는 거야. 그러면 단위 부피, 선생님이 단위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분모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지. 그 분모에 2리터, 그 다음에 이거는 왜 안 적어놨어? 그리고 2리터, 얘가 지금 4리터네요. 4리터 이렇게 넣어놔요. 그런데 이때 단위 부피당 몰수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2리터당 6물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1리터당 3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4리터당 12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1리터당 3물이 있는 거죠. 똑같네? 똑같이 1리터일 때는 똑같이 3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되게 당연한 이유죠. 왜냐하면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 배웠잖아요.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분자예요. 종류에 관계없이 부피가 같아. 부피가 똑같이 단위 부피면 몰수도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런 의미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단위 몰수당 질량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그러면 또 단위가 들어가니까 단위 몰수가 분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O2의 단위 그러면 여기 O2의 질량이 분자에 들어가고 자, 6몰 요게 분모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선생님 O2의 질량을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 공식 꼭 외우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 좀 지우개로 좀 지우고 잠시만요. 자, N은 M분의 W. 요 N은 원자, 분자 상관없어요. 얘의 몰수다. 그러면 얘가 원자라면 원자량이 될 거고, 분자량은 분자량이 될 거고, NaCl 같은 분자가 아닌 애들은 화학식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 아이의 질량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O2의 질량이 궁금하잖아. 그럼 이거 딱 변환시켜봐요. 그럼 W는 N 곱하기 M이죠. 그러면 여기서 O2의 질량은 6몰 있었는데 곱하기 요 32 분자량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결국 6몰 없어지니까 얘는 32가 됩니다. 자, 요 32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O2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CO2는 단위 몰수당 질량인데 지금 현재 3몰 있다면서요. 3몰 있는 거 맞습니까?
산물이 아니고 12물이네.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뭐 요 시킨 대로 여기 있는 대로 계산하면 얘가 지금 12물이네요. 그럼 12물을 분모에 적어 줄게요. 그리고 12물일 때 얘 CO2의 질량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2물 곱하기 또 똑같이 얘 CO2의 분자량 구하면 되겠죠? 분자량은 이제 44예요. 뭐 정확하게 단위를 해주자면 뭐 양에는 단위가 없지만 이게 1물당 질량이니까 그램 퍼 몰이 되겠죠. 아니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숫자만 적으십시오. 어쨌든 중요한 거는 11이 이렇게 12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44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44라는 거예요. 자,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강조를 하냐? 32, 44. 자, 어디서 많이 본 숫자입니다. 자, 똑같아요. 단위 부피당 질량도 똑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질량은 6물 곱하기 30이고 여기도 12물 곱하기 44고 그러면 단위 부피니까 부피가 분모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2리터고 얘는 4리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2분의 6이고 4분의 10이니까 이건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결국 여기도 32가 남고 여기도 44가 남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자, 문제는 자, 단위 부피당 질량이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또는 부피가 같을 때 질량비, 뭐 1물당 질량 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자, 여기 왼쪽에 뭐 단위 뭐뭐당 근데 여기 부피가 들어갔어 또는 몰수가 들어갔어 또는 1물당 이런 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질량이 나와. 그러면 얘가 결국은 요 32, 44가 뭡니까? O2와 CO2의 분자량이죠. 그러니까 얘가 분자량 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막 나오면 이걸 계산을 하지 말고 또 제가 하나 안 적은 게 있는데 밀도비도 똑같죠. 왜냐면 밀도라는 말 자체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결국 부피가 분모에 있으니까 단위 부피당 질량이죠. 그럼 이 B니까 결국 얘도 분자량 B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물질들의 분자량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봅시다. 자, 얘가 이제 더 어렵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 단위 질량당 몰수의 의미 지금 반대예요. 아까 전에 보세요. 자, 또 단위 몰수당 질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는 보면 단위 몰수당 단위 잠시만요. 단위 질량당 몰수예요. 자, 우리 아무리 잘 모르더라도 아까 전에 단위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게 분모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분모에 넣어줘봐. 몰수분의 질량. 얘는 질량분의 몰수. 자, 질량분의 몰수라는 건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몰수분의 질량이란 게 쉽게 말해서 뭡니까? 우리가 얘가 단위가 그램이고 얘가 몰수가 몰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영어로 쓰면 좀 그렇네. 그램 퍼 몰이잖아요. 이게 단위가 뭐냐면 1몰당 질량이죠. 1몰당 질량이 바로 뭡니까? 이게 1몰당 질량, 이게 바로 분자량이잖아요. 또는 뭐 원자량, 화학식량 뭐 이런 걸로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 단위 몰수당 질량비는 분자량 B예요. 근데 얘는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면 얘는 분자량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뒤집으면 되죠. 그래서 분자량 분의 1B가 되는 거예요. 자,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사탕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탕이 있고요. B라는 사탕이 있는데 얘는 한 개당 질량이 10g입니다. 얘는 한 개의 질량이 20g이에요. 그럼 질량이 다르죠? 똑같은 개수라도. 근데 지금 현재 사탕 A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고 사탕 B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질량이 같대요. 질량이 똑같이 100g이랍니다. 그러면 이때 얘네들의 개수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시험 문제에는 이런 식으로 단어를 놔요. 정확하게 질량을 100g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질량이 같을 때 또는 질량이 같을 때랑 똑같은 말이 단위 질량당이야. 그러면 이때 얘와 얘의 개수비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100g인 걸 아니까 그냥 계산을 하면 결국 100을
기준값인 10, 2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결국 얘가 이거를 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더 정확하게 이렇게 보기 좋게 합시다. 여러분들도 편하게 10분의 1 대 20분의 1이 되잖아. 근데 요 10, 20이 뭐예요? 결국은 요게 한 계단 개수를 말하는 거죠. 그걸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는 실전이죠. 자 실전을 한번 봅시다. 실전에 보면요. 지금 또 O2의 분자량이 나와 있고 CO2의 분자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O2는요. 육물이 놀고 있고요. 그때의 부피는 2리터입니다. CO2는요. 구물이 놀고 있고요. 그때의 부피는 3리터입니다. 자 이때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단위 질량당 몰수. 자, 정확한 몰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B를 구하라는 거야. 단위 질량당 몰수를 구해라. 내가 단위 질량당이란 말은 질량이 기준이 돼야 돼. 기준이 되려면 같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1g으로 둬보자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단위 질량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단위 질량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 분모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분모에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단위 질량, 선생님, 그럼 질량 구해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질량 구하는 방법 있죠? N은 M분의 W. 그러면 이때 W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 그럼 몰수 곱하기 분자량 해주면 되잖아. 6몰 곱하기 분자량 32. 분해, 몰수니까 이 분자에는 6몰이 들어가겠죠. 그럼 결국 6은 어쨌든 없어지고 32분의 1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여기서 9몰이라고 했어. 그러면 질량은 9몰 곱하기 얘의 분자량 44를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단위 질량당 몰수니까 분자에는 9몰이 들어가야겠죠. 그럼 얘 9몰이야. 그럼 얘도 똑같이 어차피 9몰 얘는 없어져요. 그럼 얘는 44분의 1이겠지. 그럼 여기서 이게 뭐가 중요한가? 32, 44가 뭡니까? 얘네들의 각각의 분자량이죠. 지금 분자량의 역수인 거예요. 자, 그럼 기억하기. 기억하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결국은 질량이 같을 때 몰수비. 또는 질량이 같을 때, 자, 똑같은 말인데 몰수비, 부피,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기체 분자일 때 온도 압력 일정할 때 부피와 몰수는 비례하니까 이거나 같은 말이다. 또 같을 때라는 말이 안 나오고 단위 질량당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다. 또는 똑같은 말로 1g당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런 말이 나오면 분자량을 어떻게 해라? 뒤집으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 제가 잔소리 1분만 하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선생님은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도 힘든 거 아는데 정말 한 반 정도가 수업 시간에 다 자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서 선생님이 사실 되게 속상하고 그런데 그래서 요걸 집에서 좀 생각을 하다가 정말 아예 화학을 모르는 친구들이 요 모래 가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만들어 봤고요. 화학 포기하기 전에 정말 요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0분밖에 안 되니까 꼭 보고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요. 혹시 밴드에 봤으면 그거 인증으로 댓글 남겨주면 선생님이 이벤트로 쪼꼬바 2개씩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자,